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해커스 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LC를 담당하고 있는 켈리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쌀쌀해진 날씨 속에서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저와 함께 오늘 있었던 시험 한번 되짚어 보면서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앞으로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난이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파트 2의 경우에는 난이도 상. 사실 요즘에 파트 2가 계속 어렵게 출제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이번 달에도 LC 파트 중에서도 가장 좀 어려웠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파트 4의 경우에는 난이도 한 중, 좀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파트 2의 출제 유형들을 살펴보면 의문사 의문문이 11문제, 그래서 보시면 이제 where 의문사와 이제 when 의문사, 그리고 어느 것을 묻는 which 의문사와 why 의문사가 2문제씩 출제가 됐고 나머지 의문사들은 이제 1문제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의문사가 아닌 비의문사 의문문의 경우에 한 14문제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긍정과 부정 의문문, 부가 의문문이 이제 2문제씩, 그리고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아세요? 누군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이렇게 좀 돌려 물어보는 유형인 간접 의문문이 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A냐 B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선택 의문문이 두 문제, 그리고 무엇인가 요청하고 제안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됐죠. 3문제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형태가 아닌 평서문이 2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 25문제 그 파트 2 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간중간에 좀 막히실 만한 문제들이 아마 고난도 응답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고난도 응답은 총 7문제로 좀 돌려서 우회적으로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반전의 상황을 설명하고 또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회피를 하는 유형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먼저 아마도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는 좀 어려운 문제에 집중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파트 2의 경우에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응답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꼭 챙겨두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응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질문의 앞에 의문사나 아니면 질문의 앞에 한 두세 단어 정도를 들었을 때 바로 답을 예측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 그 예측한 대로 답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저와 몇 가지 이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같이 볼 텐데요. 먼저 여러분 의문사 where를 들었을 때 먼저 딱 연상이 되는 혹시 기본형 응답이 있으신가요? 그쵸? 바로 어떤 장소로 응답해야 된다라는 게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라고 하면 뭐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창고 안 아니면 책상 위 이런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 응답이 될 거고 역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응답하는 것도 매달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죠. who 하면 사람 바로 연상되셔야겠죠. 근데 이제 사람 중에서도 이름으로 얘기하거나 직책이나 직업 굉장히 다양한 응답들이 구체적으로 보자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항상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건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름들 고유명사가 나오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캐치해 오셔야 되고 특히 이제 영어 이름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Mr. 또는 Mrs. 이렇게 시작되는 명칭들 여러분 챙겨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when 하면 바로 때 나와야 되겠죠? 자, 이 중에서도 이제 이번 달에는 그냥 단순히 시간을 얘기하는 게 나왔는데요. 시간을 몇 시에, 5시에, 3시에 라고 할 때는 전치사 at 으로 바로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전치사로 시작되는 경우에는 이제 발음 굉장히 빨리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귀에 딱 꽂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at 5 p.m., at 5 p.m., at 이렇게 아주 빠르게 지나가는 발음들 잘 잡아주셔야 되고요. 자, how는 좀 다양한 뜻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건 바로 어떻게 라고 방법을 물어보는 how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동사를 들어주셔야 되죠. 그래서 how did you get? How will we get? 어떻게 get은 도착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실 거고요. 어떻게 도착하죠? 어떻게 도착하나요? 바로 뭘 물어보는 것? 교통수단으로 응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버스나 택시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면 바로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why 문사는 이제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뭔가 이유를 설명하는 걸 가지고 와야 한다 하면서 보기를 들으셔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이유를 설명할 때 아주 익숙한 표현 because 네, 이렇게 시작하는 거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바로 왜냐하면으로 이유를 설명하는 거 체크해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WH 질문이라고 하는 의문사 의문문들이 의문사를 들었을 때 바로 어느 정도 답의 범위를 내가 예측하면서 이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비의문사 의문문의 경우에도 가령 쿠주라고 물어보는 이제 이렇게 쿠주로 시작되거나 캔유로 시작되는 거 무슨 문제?
요청, 부탁하는 거죠. 해줄래, 해줄래 라고 상대방에게 부탁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응답에서는 수락이나 거절, 특히 이런 수락 표현이 나온다면 바로 챙겨오실 수 있도록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수락 표현 두 가지 보면 sure, 물론이지 라는 것과 I'd be happy to, I'd be pleased to, I'd be glad to,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간단한 수락 표현들. 지금 이렇게 기본적인 응답들이 아직도 머릿속에 바로바로 떠오르시지 않는다면 저희 해커스 교재라든지 이제 여러분의 자료를 통해서 정리를 꼭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한번 제가 살펴봐 드릴게요. 일단 우회형 응답은 좀 돌려서 말하는 응답 유형입니다. 한번 예시문 보겠습니다. Why? 자, 의문사 이유를 물어보는 질문이죠. Why are these boxes sitting here? 왜 놓여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왜 박스들이 놓여 있나요? 그런데 이유를 설명하기보다는 약간 우회형 응답은 해석을 통해서 직접적인 답이 아닌 성실하게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닌 좀 돌려서 말하는 걸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I'll take them. I'll take them. 제가요, 가져갈게요. To the storage. 제가요, 창고에 갖다 넣을게요. 아마도 물어보는 사람이 왜 아직도 이 박스들이 여기 그냥 놓여 있어? 왜 놓여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 그럼 제가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대꾸를 해주는 그런 응답도 가능하겠죠. 자, 두 번째 회피형 응답. 회피형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거나 좀 상황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주지 않고 좀 기피하는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do you know who? 여기 앞에 부분만 한번 집중해 봐서 답을 찾아볼게요. 자, do you know? Can you tell me?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 아세요? 라고 질문하는 문제인데 얘는 중간에 이렇게 의문사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답의 기준은 바로 이 의문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o, 누구, 이 사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do you know who? 누군지 아세요? 이런 질문이죠. 자, 기본적인 응답, probably the assistant, assistant, 비서, 조수를 의미할 수 있죠. 그래서 who, assistant, do you know who? Probably the assistant. 이거 아주 적절한 기본적인 응답이 될 것 같은데 자, 회피형은 약간 돌려 말하기라고 했죠. 그래서 누군지 아세요? 라고 했더니 sorry 라고 하네요. 일단은 sorry는 꼭 뭔가 상대방에게 사죄를 표현한다기보다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을 때도 이렇게 sorry 라고 원어민들이 많이 하죠. sorry 라고 시작되는 건 잘 모른다라는 뉘앙스일 것 같은데 뒤에 봤더니 I just got here. 제가 지금 막 여기 도착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응답 같네요. 자, 문장 전체 해석을 해보면 혹시 아세요? 누가 이 기계 켰나요? Do you know who turned on the machine? 그죠? 기계 킨 사람 누군지 혹시 아세요? 그랬더니 Sorry, I don't know.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I just got here. 지금 막 와서 모르겠다라는 좀 회피적인 응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반전형 유형의 응답입니다. 자, 반전형 유형 같은 경우에도 대답을 성실하게 해줄 수 없는 어떤 반전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한번 질문 보겠습니다. What happened? 일단은 what 이문사는 키워드가 항상 뒤에 있죠. 여기서는 이제 happen이라는 동사 키워드를 같이 잡고 무슨 일이 있었나요?를 기준으로 해서 답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What happened at the sales meeting? sales team meeting. 그죠? 판매팀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묻고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회의에서 있었던 일이나 회의에서 있었던 논의됐던 얘기들을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가령 we talked about sales goals for the quarter. 우리가 분기에 대한 판매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So what happened? We talked about the sales goal. 이렇게 이제 답을 가지고 오시는 게 가장 일반적일 텐데 자, 반전형은 이런 거죠. I'm in the marketing team. 저는요, 마케팅팀 소속입니다. 저는 마케팅팀에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즉 뭘 의미하냐면, 세일즈 팀의 이제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세일즈 팀 미팅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자기는 모른다. 자기는 세일즈 팀의 소속이 아닌 마케팅 팀 소속이다라고 반전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게 나온 적이 있는데요. 뭐 상점에서 이제 물건을 찾느라 양배추는 어딨죠? 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actually I don't work here. 실은요, 저는 여기 직원 아닌데요. 저는 여기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이런 식의 응답들입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그 반전의 어떤 그 기본적인 베이스는 비슷할 것 같은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회형 응답. 좀 돌려서 말하는 응답인데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뭔가 다른 참고할 것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설명서를 보세요. 우리 설명서가 user's manual이죠. 그래서 뭔가를 사용하는 방법을 물어봤을 때 설명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말을 한다든지 여기 요리책이 있다? 뭐 어떻게 만드는지 요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설명을 해주기보다는 요리책인데 레시피인데요. Here's a recipe. 이렇게 요리책을 건네는 것도 역시 우회적으로 응답할 수가 있겠고 뭐 날짜를 물어본다라고 해도 직접적으로 날짜를 얘기하기보다는 Look at the calendar. 뭐 칼렌더에 내가 써놨으니 칼렌더를 보세요. 이렇게 좀 돌려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볼까요? 예시문. This year's seminar is being held in Madrid, right? 이라고 얘도 정보를 지금 묻고 있어요. 얘 뭐에 대해서 묻냐면 올해 세미나가 혹시 열리는 장소가 Madrid에서 열리는지 이 도시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확인하고자 물어봅니다. 자, 근데 직접적으로 이제 그렇다 아니다 라고 얘기해 주기보다는 이제 우회형 응답은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겠죠. Here's a copy of an itinerary. 여러분, itinerary는 여행 일정표나 뭐 여정이라든지 아니면 스케줄표, 쉽게 말해서 그냥 스케줄표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좀 챙기고 하셔야 되는 표현이 바로 here's입니다. 자, 파트 2에서 응답에 here's 하고 나오게 되면 뭔가 상대방에게 지금 건네주고 있을 때 쓰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세미나에 대한 장소, 정확한 일정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여기 스케줄표를 한번 봐봐 라고 얘기해 주면서 이걸 참고하라고 우회적으로 말해주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itinerary 외에도 여러분 혹시 flyer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네, 플라이어는 전단지라는 그런 뜻인데요. 바로 이런 전단지에 보통 일정의 스케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look at the flyer. Here's a copy of the flyer. 이렇게 전달하면서 얘기해도 답으로 아주 가능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파트 2의 평서문 살펴볼 텐데 일단 평서문은 유일하게 파트 2에서 질문형이 아닌 진술문의 이제 유형으로서 일반적으로는 평서문 하면 다 내용을 완전히 이해를 해서 해석적으로 적절한 응답을 반응을 고른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조금 더 이제 평서문을 쉽게 답을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평서문이 질문은 아니지만 어떤 의도로 화자가 이 말을 하고 있는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달에 나왔던 평서문은 전부 다 뭔가 제안을 하는 그런 유형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제안이나 요청의 의도로 말을 하는 평서문의 경우에는 답을 가지고 오실 때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수락 또는 이제 거절 아니면 역질문을 해서 한 번 더 반문하는 응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장의 어떤 의도를 파악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영어는요. 문장의 앞부분을 들으면 이 화자가 어떠한 의도로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거의 다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라고 하는 거 문장을 전체를 다 안 듣더라도 일단 앞쪽부터 바로 듣자마자 한 두세 단어에서 화자의 의도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자, 예시 봅니다. 자, 처음에 I can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can 하면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능력을 표현하는 거라고 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리스닝에서는 I can 이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어 상대방에게 제안을 할 때, 제공을 할 때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문장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 I can order. 제가요. 주문해 드릴 수 있어요. 이런 앞부분만 듣고도 화자는 지금 제안의 의도로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뒤쪽에 더 디테일로 가보면 I can order something to eat. 뭔가 먹을 거 내가 주문해 줄 수 있어. If you want. 원한다면 이라고 말했네요. 자, 답. What's on the menu? 메뉴 뭐가 있는데? 메뉴 뭔데? 라고 상대방에게 한 번 더 역질문하는 거, 그죠? 아마 여러분도 친구가 내가 뭐 점심 좀 주문해 줄게 라고 하면 뭐 주문해 줄 수 있는데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메뉴에 대해서 그런 역질문, 바로 반문의 응답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 let's 라고 let's go 하고 가네요. let's go over. 자, 여러분 let's는 아마도 굉장히 익숙한 평서문의 유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뭐뭐 합시다 라고 상대방에게 제안의 의도죠. 자, go over 라는 표현은 살펴보다, 예, 살펴보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let's go over the seating plan for the banquet. 연회를 위한 좌석 배치도를 같이 살펴봅시다. 이렇게 제안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 제안에 대해서 수락하거나 거절하거나 반문하는 거일 텐데 I have an urgent meeting with a client now.
Now, 지금 I have an urgent meeting. 아주 긴급한 회의가 지금 있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제안에 대해서 거절한다라고 알 수 있겠죠? 네, 같이 살펴볼 수 없어요. 왜냐면 right now, 지금 바로 I have an urgent meeting. 갑자기 급한 회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거절할 때는 거절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것. 그래서 평서문도 이렇게 다 듣고 내가 해석을 한다기보다는 일단 앞부분에 나오는 어떤 의도 이런 것을 읽어내고 그거에 따른 답을 찾는 훈련이 아마 여러분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파트 4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트 4의 경우에는 일단 출제 유형을 살펴보면 네, excerpt from a meeting. 자, excerpt라는 것은 발췌문입니다. 그래서 excerpt for the meeting, 회의 발췌문이 3개 지문이 나왔는데요. 이 발췌문의 특징은 어떤 회의 세팅에서 직원들에게 하는 그 문장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우리가 듣는 거기 때문에 다소 이제 회사에 대한 상황이나 실적에 대한 것, 뭔가 영업에 대한 것, 이런 일적인 비즈니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이 다소 어렵고 까다로울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메시지는 이제 전화 메시지, 텔레폰 메시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2개 지문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테이블과 같이 풀어야 되는 시각자료 문제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announcement는 공지 지문이고요. 2지문, instruction은 일종의 설명하는 듯한 그런 지문으로서 map, 지도와 함께 이번 달에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guided tour, 그렇죠? 투어 가이드 안내문이 바로 한 지문, 그리고 broadcast 한 지문 이렇게 조금 더 다양하게 이번 달에 출제가 되었네요. 자, 특히 이번 달에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도입부를 노리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 파트 4는 일단 여러분 도입부에서 어떤 정보가 나오나요? 앞에서 바로 여기가 지금 어디고 누가 누구 대상으로 또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그 세팅에 대해서 일단은 딱 주고 들어가죠. 그래서 도입부를 노리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앞쪽에 추론을 하는 문제나 아니면 주제 같은 것을 파악해야 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직업 장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한 5문제, 그리고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가 4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은 앞에서 순발력 있게 빠르게 체크하고 내려가셔야 이제 뒤에 문제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아마 어렵다고 느끼시는 게 paraphrasing, 재표현되는 것일 텐데 이번은 한 30문항 중에서 한 11문제 정도 그렇게 비중이 사실은 많진 않아요. 재표현이 많이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들리는 대로 그냥 여러분이 찍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또 많이 나왔다는 것인데 자, 일단은 뭐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몇 개에서 좀 어려운 다소 어려운 어휘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저랑 예시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달에 특히 많이 나왔던 excerpt from a meeting, 바로 회의 발췌문에 대한 특징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의 발췌문은 이제 직원들 대상으로 뭔가 알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공유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가령 고객의 불편사항이나 불만사항 접수건이라든지 아니면 자세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피드백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주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우리 회사 회의의 뭐 안건, first item on our agenda, 의제는 바로 results of the customer survey, 고객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알리려고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고객 설문조사를 실시했냐면 자신들의 이제 모바일 앱 서비스, 핸드폰의 앱 서비스 이제 게시한 거에 대해서 고객들이 사용이 어떤지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제는 이제부터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저 customer survey 결과, 고객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customer survey는 일반적으로 questionnaire,라는 동의어가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이거는 즉 고객들에게 피드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feedback,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 단어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알려야 될 텐데 아마 저 결과가 그다지 좋지 않은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전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some users, 일부 사용객들이 불만을 표시했는데 뭐에 대한 불만이었냐면 일부 애플리케이션의 그 기능들이 too complicated, 너무 복잡하다. 이용하기가 너무 복잡하다라는 불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complicated이라는 단어 발음할 때 T가 이렇게 모음 사이에 샌드위치 됐을 때는 니을로 발음을 굴려줍니다. 그래서 complicated 발음 유의해 주시고요. 이거는 즉 사용하기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어 이런 뜻이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 difficult, 어렵다, hard, 힘들다, hard to use, 사용하기 힘들다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confusing, 헷갈린다도 이런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뒤에 또 이어지는 게 어떤 해결책 또는 계획이죠. 자, 자연스럽게 이제 계획, 해결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말했네요. So we are going to hire a web consultant. 컨설턴트, 특히 웹의 컨설턴트를 우리가 고용해서 어떻게 좀 더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 How to improve our app service. 그쵸? 이런 게 이제 전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지문은 바로 회의 발제문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어떤 종류의 회사인지, 청자는 누구인지, 일단 여기 모여있는 직원들은 누구이고 이게 어떤 종류의 회사인지 이런 장소나 회사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도입부에서 이런 건 주로 추론 문제가 나오죠. 빠르게 이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캐치하셔서 정답을 골라오셔야 되는데요. Great job everyone on the recent ad campaign we created. 자, 우리가 뭘 만들었냐면 ad 캠페인을 만들었대요. 바로 P&E 컨스트럭션사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 회사는 무슨 회사? 그쵸, 광고회사, advertising agency 이런 거 골라오실 수가 있겠죠. 특히 이 advertisement를 줄여서 ad 아주 짧게 발음을 하고 가는 거 놓치지 않도록 발음 꼭 챙겨주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광고를 아주 훌륭하게 여러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직원 여러분에게 저희가 최근에 어떤 혜택을 드리기로 결정을 했냐면 offering reimbursement. 일단 이런 단어들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reimbursement는 직원들이 어떤 돈을 쓴 거에 대해서 다시 환급해주는 그런 것을 이제 reimbursement라고 합니다. 자, reimburse 해준다는 것은 환급해준다, 보상해준다라는 뜻이에요. 자, 무엇에 대해서 다시 환급 보상을 해주냐면 Take TOEIC classes at local 학원인 강남 area. 강남에서 이제 토익 학원에서 이제 수강을 하게 될 경우 저희가 직원 여러분들에게 학원비를 다시 여러분에게 reimburse 해드립니다라는 거죠. 요즘에 회사에서 이런 자기 개발을 한다거나 이럴 때 돈을 다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비용을 이제 처리해 주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reimbursement라는 키워드 얘는 보통 어떻게 재편이 되냐면 다시 돈을 그거에 대해서 지불을 해주고 환급을 해준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pay for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pay 해드리겠다라고 하거나 refund라고 해서 다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환불 처리를 우리가 해드리겠다. 그러니까 환불이라는 건 돈을 다시 이렇게 주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there are so many great 학원s available. 되게 많은 학원들의 종류가 있고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선택하실 수 있지만 all but the one called 해커스 학원이라는 곳이 아마 최근 Customer Satisfactory Award 상을 좀 탔어요 라고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많은 학원이 있어서 여러분이 편하게 여러 가지 선택하실 수 있는데 그중에 해커스라는 학원이 상을 또 탔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제의 맥락에서 갑자기 이 해커스가 상을 탔다 이런 얘기는 왜 하는 거죠? 여러 학원이 있는데 그중에 해커스가 상을 탔더라고요. 이렇게 말했다는 건 어떤 의도를 가진 것일까요? 바로 to make a recommendation. 바로 해커스를 지금 좀 그중에서 추천해주고자 하는 의도로 말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의도 파악 문제가 아무래도 여러분이 좀 풀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전체적인 이제 맥락에서 또는 어떤 상황에서 그 문장을 말했는지 그 앞뒤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자는 이제 그 학원을 이제 선택해서 만약에 어학을 공부하게 될 경우 회사에서 무료로 지원을 해드리니까 여러 학원 중에서 여러분이 편하게 선택하실 수가 있고 많은 학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상을 탄 이곳이 있다라는 그 말을 한 이유는 그 중에서도 이제 거기를 이제 추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각 자료로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 자료 중에서도 맵 유형은 바로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풀어주시는 문제인데 이런 맵 유형의 경우에는 특히 도로에 대한 묘사. 그래서 어느 도로에 위치해 있다라고 할 때는 전치사 on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고, 가령 어디 옆에 할 때 next to 또는 건너편에 할 때 across from 이런 기본적인 전치사고를 잘 들어주셔야 되고요. 또 방향을 나타낼 수 있는 뭐 on the left, on the right 이런 표현들, 그리고 가장 크다, 가장 적다라는 어떤 그림의 어떤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들도 여러분이 잘 캐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봐도 이제 도로에 어떤 사진이 나왔다고 했을 때는 딱히 여러분이 이제 이
시각자료에서 해석을 해두거나 이럴 필요는 없으시고요. 바로 이제 보기의 내용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보기에 있는 걸 지도에 일단 찾아서 동그라미 표시를 해둔다거나 알파벳을 같이 표시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A, B, C, D 표시를 해서 내가 이 중에서 어떤 거를 골라야 하는가 들으실 때는 이제 이 시각자료를 보시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 보기가 이 중에서 요 네 개다라고 표시를 해두는 것이죠. 자, 그리고 들을 때 여러분이 기대하고 예상해야 되는 표현들은 바로 이 건물들의 위치를 표현해주는 뭐 전치사구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도로의 어떤 그 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 중에서 on the corner of 자, on the corner라는 것은 이제 코너에 위치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코너에 위치해 있는 게 바로 이 A 건물과 C가 되겠는데요. 자, on the corner of Oak Street and Fifth Avenue라고 했네요. 자, Oak Street은 여기에 있고요. Fifth Avenue는 여기에 있네요. 그럼 on the corner of the Oak Street and Fifth Avenue 바로 C 건물일 것 같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the smallest building 이라고 했으면 이 건물 4개 중에서 사이즈 가장 작은 거 역시 C를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처럼 조건이 하나 붙을 때도 있고요. 또는 조건이 2개가 조합해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자, 이번 달에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지만 지도 유형도 아주 빈출이니까 여러분이 지도는 어떻게 대비한다? 어떤 전치사구나 위치 묘사할 때 나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이른 아침부터 또 시험장 가셔서 시험 보시고 또 와서 이렇게 문제까지 확인해 보시면서 수고 많으셨을 텐데 이제 휴식을 취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혹시 이번 달 이제 말에 있는 또 시험도 정기 토익 시험도 준비하고 계신다면 오늘 제가 짚어드린 포인트들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면서 다음 시험에도 또 이번 시험에도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